생생한 뉴스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네, 오늘의 주요 뉴스 맹현균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맹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뽑았죠? 네, 김기현, 인류한 만남. 수술인가 민간요법인가로 뽑았습니다. 네, 신경전이 팽팽했던 두 사람이 드디어 만났는데 극적인 화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인류한 위원장, 그리고 내 거치는 내가 정하겠다, 수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했던 김기현 대표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만났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약 40분 정도 만났는데 원론적인 입장만 교환했다 이렇게 보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네. 생각이 좀 완전히 다른 부분이 느껴졌고요. 일단 오늘 공개된 육성 발언도 굉장히 짧은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스케치 후에 먼저 비공개로 좀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죠? 네. 살아있습니다. 대단하세요. 네, 조금 설명을 드리면 김 대표가 인 위원장에게 힘드시죠 이렇게 인사를 건넸죠. 그리고 네. 인 위원장은 아유 뭐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어서 한 부분 더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를 좀 줄이고요. 잡힌 것만 하고 김경진 우리 대변인 통해서 그냥 하는 게 말들이 자꾸 돌아가고 와전이 이상하게 자꾸 이제 그래서 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테랑 정치인이 이렇게 어색하게 인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러게요.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일단 그래도 인사치레로는 훈훈하게 시작을 했는데 겉보기는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좀 중요한 면담의 내용은 박정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을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김 대표는 앞으로도 가감 없는 의견과 아이디어를 계속 전달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인 위원장은 당과 우리 정치의 한 단계 발전을 위해서 당의 고통스러운 쓴소리라도 혁신적으로 계속 건의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웃으면서 서로 할 말을 했는데 짤막해도 불꽃이 튀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되게 웃긴 게 이 혁신위원장 임명권을 당대표가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통상 어떤 이 당대표와 혁신위원장의 만남은 혁신위에서 요청을 해서 성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김기현 대표가 요청을 한 걸로 알려졌단 말이죠. 네. 여기서 좀 약간 위상의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고요. 그리고 김 대표의 발언 중에서 의견, 아이디어 계속 전달해주기 바란다. 이 의견과 아이디어란 단어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평소에도 그거 좋은 의견이다.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반대로 정치권에서는 그건 아이디어 차원이었다. 의견 개진 차원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포의 서울 편입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치면요. 예. 그거를 기자들은 확인하려고 묻겠죠. 당 관계자들에게. 근데 만약 추진하지 않을 거라면 아직 얘기가 이르다면 그거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겁니다. 의견 개진 차원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명을 좀 자주 듣곤 합니다. 네. 근데 진짜 추진할 거라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여기다 빗대어 보면은 혁신안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냥 의견 개진이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혁신안을 좀 평가절하하는 느낌이 있었던 거죠. 네. 이 김기현 대표의 본심이 담긴 단어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지도부의 역할과 혁신위의 역할에 대해서 좀 선을 그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혁신위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곳이고 결정은 지도부가 한다 이런 메시지인 거죠. 실제로 김 대표는 앞으로도 가감 없는 의견과 아이디어를 전달해 달라면서도 다만 절차와 논의 기구를 거쳐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혁신위 측에서는 김경진 혁신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인 위원장이 아주 불만족스러운 생각을 갖고 계신 위원들의 말씀도 전달했다라고 했고요. 또 이 부분은 혁신안에 응답하지 않는 당 지도부에 대해서 좀 우회적으로 좀 불만을 전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입장 바꿔서 혁신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정권 주겠다 한 건 당 지도부 아니었냐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심지어 그 혁신위가 혁신위를 흔들지 말라 이런 취지의 성명을 내려고 좀 검토를 했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집니다. 예.
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행보가 주목이 됩니다. 뭐 비대위원장 설도 돌았는데 예. 오늘 한 장관이 대구를 방문했네요. 예. 뭐 통상적인 방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보수 텃밭인 대구를 방문한 것이라서 여러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네. 일단 또 이준석 대표가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신당을 창당할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일단 한 장관이 오늘 방문한 거는 그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현장과 대구 달성 산업단지를 찾은 겁니다. 현장에서 짧게 질의응답을 기자들과 가졌는데 이 상당히 좀 정치인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총선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총선이 국민 삶에 중요한 건 맞지만 정치인들만큼 그 인생의 정부는 아닐 거다 국민들에게는. 그래서 이 범죄 피해자 보호하는 게 나에게 더 중요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예. 나를 지지하지 않고 배겨 약간 또 대구 시민을 존경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6.25 전쟁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적에게 도시를 내어주지 않았다. 네. 되게 보수 정치인다운 좀 발언이죠. 또 그러네요. 전쟁 폐허 이후에 산업화 경쟁에서 이겼다. 또 마지막으로 대구 시민들은 굉장한 그 여름 더위를 이기는 분들이기 때문에 존경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법무부 장관의 발언인가 싶을 정도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이 부분 현장음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나라와의 산업화 경쟁에서 이긴 분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구의 굉장한 여름 더위를 늘 이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왔는데요. 여기서 오게 돼서 참 좋습니다. 이야, 이름 연호까지 나왔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한 장관 후임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까지 나와서 더 정치를 시작하는 맞습니다. 게 예. 아닌지 힘이 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실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못할 인물은 아니잖아요. 네. 언제든 나와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자연스러운 행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TK 지역에서는 이 한 장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보다 차기 대권 주자로 더 적합하다 이런 평가를 또 받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준석 신당을 견제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다만 뭐 제가 오늘 뭐 들은 얘기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에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당 관계자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김기현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총선은 당 중심의 종합 예술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근데 네. 한동훈 장관이 정치 경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공천에서 나오는 자금까지 컨트롤을 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총선은 출마할 수 있지만 비대위원장까지는 조금 거리를 두는 듯한 발언이네요. 예, 그럴 수 있지만 뭐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네. 네. 다음 키워드도 살펴볼까요? 미국, 일본과 만난 시진핑, 윤 대통령은 만날까입니다. 어제 주목을 많이 받은 뉴스 중에 하나가 미중 정상회담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만 안 만났다고 봐야 될지. 네. 거의 대부분 조간신문 일면이 미중 정상회담 사진으로 도배가 됐을 만큼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지금 이틀째 방문하고 있는데요. 뭐 동포 간담회부터 에이펙 정상회의 관련 일정 소화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국가들과의 여러 국가 정상들과도 회담을 했고요. 네. 그 중에는 일본도 있었고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만난 게 올해만 7번째라고 해요. 또 윤 대통령은 뭐 한일 관계의 이 진전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 기시다 총리도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한미일 3국 정상들도 또 만났거든요. 뭐 3개월 만에 다시 만난 건데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저번 시간에 에이펙 정상회의 관전 포인트가 한중 정상회담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3, 4분 정도 짧은 환담을 나누긴 했지만 아직 공식 회담이 정해졌다라는 그런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내일이 마지막 일정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미국과 일본은 만났고 근데 우리나라만 안 만나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네. 해석의 여지가 있고요. 지금 뭐 탐색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런 뭐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사한 전문가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건 교수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양국의 입장 차이는 뭐 느껴졌습니다만 그래도 만남 자체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가장 큰 가치를 좀 인정해야 될 부분이 그 미중 간의 군사적 한라인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예. 과거에 작년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으로 인해서
단절됐던 그 군사 한 라인이 이제 다시 회복됨으로써 이 동아시아에서 극단적인 어떤 충돌이나 갈등은 예방한다. 이 점에서 확실히 진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는 기후위기 협력인데 이 부분도 2021년 이래 진전이 없었거든요. 예. 이 문제 역시도 2021년에 양국이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해놓고 전혀 진전이 없다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방문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어진 과정을 다시 이제부터 진행을 해서 에너지라든가 탄소 배출에 대해서 양국이 거의 모든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파리 협정을 준수하기 위한 양국 협력은 이건 뭐 세계사적인 합의다. 이번에 이 두 가지가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반면에 무역에 관한 부분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일단은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뭐 성과가 없이 끝났고요. 예. 그다음에 중국은 줄곧 미국에다가 장벽을 낮추고 중국의 기업을 봉쇄하거나 견제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예전의 어떤 무역 관계로 회복되는 데 있어서는 미흡해 보입니다. 네. 군사 한라인과 기후위기 협력은 좀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해 주셨지만 무역에 있어서는 좀 아니라고 또 짚어주셨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엄지척하는 장면도 아주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렇죠. 전반적으로는 잘된 협상이에요. 네. 그런데 윤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은 아직까지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어서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조금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사실은 출국 전에도 용산에서는 중국하고의 정상회담을 모색하고 있고 지금 마치 할 것처럼 설명을 했는데 예. 아직까지 소식이 안 나온다는 것은 이제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비관적으로 보이고 설령 내일 극적으로 양자회담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예. 이미 다른 정상들 다 만나서 중요한 얘기 다 해놓고 그냥 남는 시간 할애하는 형식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의미는 퇴색됐다. 그렇게 보여지고 이게 이제 올해도 중국이 우리에게 4대 불가 방침을 통보하는 일에 한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리두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예. 한국 패싱으로 정말 봐야 되는 건지. 예,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저로서는 이제는 한중 관계 회복에 대해서 정부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네. 대중 수출이 17개월째 감소하고 있고 이 부분 더 이상 지금 놔두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한중 관계 개선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좀 풀어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지금은 거의 외교 단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국과의 거리가 엄청나게 멀어졌고 또 러시아하고는 완전히 끊어지다시피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가지고 정상이 방문하고 또 다자 회의에서 만나고 이러지 않는 나라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마크롱 대통령 프랑스에 또 독일의 숄츠 총리, 이탈리아 총리 다 중국 다녀왔고 또 지금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해서 블링컨 장관 또 지나 먼드 네. 상무장관 제니 넬런 장관 다 갔다 왔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국과 이 세계 질서의 어떤 공동 책임을 확인하고 네. 일본 기시다 총리가 중국하고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습니까? 오염소 방류 문제라든가 또 이제 중국의 수산물 수입 거부 조치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았는데도 이번에 만나가지고 이제 전략적인 호혜와 어떤 번영을 위한 어떤 협력을 약속했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만 고립되는 거 아니냐. 주변에서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일본에 추월당했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게 다 지표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국과의 관계 회복은 누가 뭐라고 해도 외교에 지금 가장 긴급한 과제인데. 네.
지금 이 부분이 전혀 진척이 없고 대통령께서 계속 외국을 순방하면서 순방도 외교라고 하지만은 예. 민생이라고 하지만은 진짜 민생은 중국과의 관계 회복이죠. 한덕수 총리가 중국 방문했던 거는 좀 어떻게 좀 효과로 작용하지 않을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부분도 그 아시안 게임에 가서 시진핑 주석을 우리 총리가 만난 건데 그때 한덕수 총리가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요청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에선 잘 검토해 보겠다. 이 정도 말한 걸 가지고 국내 와서 마치 시진핑 주석이 곧 방한할 것처럼 부풀리고 그렇지만 현실은 전혀 아니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우리가 한중 관계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가를 좀 솔직하게 보고 예. 이제 생각을 바꿔 오로지 그냥 한미일 오로지 동맹 이렇게만 확증 편향으로 나가니 이 부분이 너무 소홀하고 공백이 발생했다는 건 이제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건 교수와 미니 인터뷰로 만나봤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 교수 인터뷰 어떻게 들었습니까? 뭐 그런 얘기를 강조하신 것 같아요. 결국 국익이다. 아무리 좀 센 나라들도 그 국익 앞에선 또 경제 앞에선 선거 앞에선 장사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 중국은 경제 상황이 좀 어려워서 만나려고 했던 거고 미국은 선거 앞두고 중국 때리기가 효과가 없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갔었죠 이미. 예. 그리고 중국에서 중국 배제하는 것을 반대한다. 또 대만 갈등에서 미국을 추종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단 말이죠. 예. 또 호주의 경우에도 중국과 엄청나게 신경전을 벌여왔는데 뭐 인권 문제까지 제기를 했었으니까요. 근데 앤서니 총리가 집권한 이후에 아예 입장을 또 바꿨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도 화답하고 있고요. 이 올인 외교라는 것이 국제사회에서는 좀 얼마나 우리의 외교적 공간을 좁히는 것인가 이 부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단절된 거나 마찬가지다. 아까 우려하는 게 느껴졌는데 김종대 교수도.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킬러 문항 없다면서입니다. 수능 관련 얘기죠. 예. 지금 뭐 국어, 영어, 수학 모두 킬러 문항은 없었지만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이걸 어떻게 예. 봐야 될까? 일단 뭐 네. 쉬워지는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이 있었는데 반대로 좀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게다가 예. 이번에는 졸업생 응시자가 그 킬러 문항이 이번에 없다라고 해갖고 대거 또 응시를 했잖아요. 그렇죠. 28년 만에 최대로 많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능 성적은 다음 달 8일에 통지가 됩니다. 네, 수능 관련해서도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만기 UA 교육평가연구소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만기입니다. 네, 아니 이번 수능이 킬러 문항을 없애고도 변별력을 갖출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지금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변별력을 갖췄죠. 왜냐하면 그 킬러 문항은 없어도 준킬러, 그러니까 고난도 문항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변별력은 갖추었는데 기대보다 더 어려워져서 수험생들이 난감해하고 있죠. 예, 이 어려웠던 수능이 N수생들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인가, 이번 입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관심이 쏠립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반적으로 이제 N수생들이 재학생보다 성적이 높은 것이 현실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N수생이 높을 건지는 결과를 두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N수생이라고 무조건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동안 N수생들도 코로나를 겪은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네. 공부를 많이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생각처럼 격차가 크게 날 것 같지는 않아서 재학생들이 너무 그렇게 긴장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수능이 어려웠던 거는 N수생과 재학생들한테 어떻게 작용을 했을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N수생이나 재학생이나 뭐 어떤 그 집단별로 작용한 건 아니고요. 예. 전반적으로 이제 수능이 어려웠기 때문에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수시 모집에 그 대학별고사의 결시율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등급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시험 보러 안 가는 친구들이 꽤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예, 최저 기준 맞추는 거. 수험생들이 어떤 점에 초점을 두고 정시 전략을 짜면 좋을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정시 모집은 아주 간단한 전략이 있는데 점수에 맞춰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본인이 수능 성적을 보고 어떤 영역이나 어떤 반영 과목이 나한테 유리한지 거기다 가중시나 가산점을 부여했을 때 얼마나
본인이 어떤 그 장점인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대학을 골라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네, 국어교사 출신이신데 논술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좀 짚어주실까요? 논술은 뭐 우리가 노래도 열심히 여러 번 부르면 노래를 잘하지 않습니까? 네. 논술도 여러 번 써보면 잘합니다. 근데 이제 단순하게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쓴 것을 남들에게 첨삭을 받고 자신의 단점을 파악해서 다시 한번 써보는 네. 쓰고 첨삭 쓰고 첨삭 이걸 반복하면 논술의 실력이 늘게 돼 있고 네. 다만 이제 자연계생들 논술은 수학, 과학 논술입니다. 그래서 수학, 과학에 대한 교과학습도 필요한 것이죠. 예. 올해 수능 수험생들 뭐 킬러 문항 논란 등이다 뭐다 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수험생들한테 한마디 해주실까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곤란하긴 한데요. 저의 소신은 우리만 고생한 거 아니지 않냐. 전국의 수험생 모두가 고생하니까 특별히 뭐 너만 고생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난관을 타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만기 UA 교육평가연구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뭐 차분하게 준비를 하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최저 기준 맞추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네. 부분 짚어주셨어요. 네. 잘하려면 열심히 해라. 전공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수능 이거 보면서 제가 수능 시험 봤을 때가 또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필적 확인 문구가 그 정지용 시인의 향수라는 시였어요. 그게 기억이 납니까? 찾아봤죠. 아니 거의 제가 수능 시험 봤을 때는 그 필적 그 확인 문구가 처음 시행됐을 때였어요.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근데 올해는 그 양광모 시인의 시 아까 오프닝에서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게 내용이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뚜벅뚜벅 가다 보면은 길이 나타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수험생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예. 이런 문구였죠. 네, 취재 파일 맹영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